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8년 동안 각각 세 곳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정형외과 수술실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경우에 그냥 옆에서 벌려주거나 아니면 뭐 세척을 해주거나 석션 같은 걸 해주세요 하면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찝어주세요. 일단 그 부분만 해서 이제 그런 보조적인 역할들을 많이 수행을 했고요. 병동에서는 포괄병동에 있었고 주로 이제 간병인 역할, 기저귀 케어를 많이 했고 현재 응급실에서는 전반적인 수 선생님이 이제 저를 표현해 주실 때 살림꾼이라는 표현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응급실 물품들을 관리를 하고 환자 이송이 주 업무입니다. 업무 얘기했는데 네, 일하다 보면 업무상 실수가 발생할 때도 있잖아요. 그쵸. 실수하면 정도에 따라 책임을 져야 되고 간호사의 경우엔 교과서에 나오지만 환자 확인 오류 또 투약 오류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의료 소송에 휘말려서 법정까지 서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제주도 사건처럼 간호사 말고 간호조무사들은 일하면서 어떤 오류들이 많이 발생하고 주로 어떤 책임을 지고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보통 간호조무사 분들은 이제 라운딩이라고 하죠. 이제 환자들을 보러 다니는데 해서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기저귀 같은 거를 갈아주세요. 근데 기저귀 같은 걸 가는 도중에 체위를 잘못 변경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골밀도가 낮기 때문에 대퇴부들이 이제 많이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낙상 사고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요. 적출물 박스를 관리하다가 의료 폐기물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그냥 뭐 니들을 그냥 일반 적출물 통에 버린다든지 그런 실수들이 가끔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최악의 경우에는 법정 문제까지 가긴 하는데 보통은 다 병원 선에서 다 뭐 법무팀이나 변호사를 고용해서 다 그렇게 처리를 하긴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쓰면 좋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간호조무사랑 뭐 요양보호사나 일반인들을 좀 섞어서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꼭 해야 되는 업무는 간호조무사가 있는 듀티에 다 몰아주고 그 외 듀티에는 이제 일반인과 뭐 요양보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을 배치하고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간호조무사가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병원에서 고용 유지력은 있을 텐데 지금 당장 겪는 일이잖아요. 본인 그쵸. 입장에서는. 네, 그럼 같은 인력 취급당하고 받는 급여도 비슷할 거란 말이죠. 비슷하죠. 그 조금 회의감도 들 것 같아. 만약에 본인이 그 입장이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회유감이 들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차라리 조금 더 좋은 병원을 찾아서 갈 것 같습니다. 그 일반인 말고 조무사를 좀 배치하느라 어필하는 게 아니고 일단 네. 이렇게 다른 곳을 찾아 나선다. 네. 간호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듣고 이제 주기마다 면허 신고를 하는데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라이선스 유지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나요? 라이센스를 2013년도에 땄는데 그때는 간호조무사 보수 교육이라는 확립 체제가 흐지부지된 상태여서 그때는 이제 자격 신고라든지 그런 거 그냥 의무가 아니었는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보면 예전에는 뭐뭐 특별 시장 이렇게 찍혔는데 이제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보면은 요즘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찍혀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고 있고요. 3년에 한 번씩 자격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바뀐 건가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한 2015년, 16년 그때부터 갑자기 확 바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전부터는 지자체 자율에 맡겼고 그 네, 이후부터는 이제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했다. 네네. 이제 일하면은 간호사들 업무하는 거 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거 보면 멋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응급구조사 자격증 따고 그렇죠. 저도 가끔 보면은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세타님 같은 경우에는 근무 때마다 보니까 네,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약간 들죠. 이제 나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조금씩 들긴 합니다. 생각만 하시는 거죠? 그럼 실천을 하면 절대 안 되죠. 어떤 걸 하고 싶어요? 하게 된다면? 약 재는 거, 가투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몇 가트 주세요 하면 간호사님이 예, 몇 가트 주겠습니다 하고 딱딱 맞추는 거 보면 저는 그게 되게 와 멋있다 그냥 그 생각만 들어서.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의 경우에 따라서 조사 처치가 가능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그런 처치를 할 수 있나요?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의원급에서 의사 지시 감독 하에는 그냥 의사가 오더 내려주는 거 감독해서 IM이라든지 IV라든지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응급 상황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죠. 그 해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종종 나와요.
어떤 거냐면 그 응급구조사들이 무면 의료 행위를 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간호사들 대신해서 네. 일상적으로 수액 처치한다 이런 네.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세타님에게 그런 상황이 병원의 네. 위기에 의해서 이렇게 놓여졌던 상황이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분위기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도 같은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 않을까. 세타님이 주변에 주무사 지인들도 있다고 했는데 네. 한 번씩 아까 한 얘기로는 좀 매스컴이나 이렇게 커뮤니티도 보시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간호조무사인데 이런 황당한 일까지 겪었다. 부당한 업무 지시라든지 네. 혹시 그런 사례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제 주변 지인들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단 없고요. 제가 많이 접하는 건 주로 이제 뭐 뉴스나 매스컴 이런 쪽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매스컴이나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보통 간호조무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뭐 주사 처치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보도들이 보통 주사 처치 관련된 것들이 좀 있다. 네. 진짜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되는 것들은 극히 일부라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외부에 의해서 고발되기보다는 내부에 의해서 고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아무리 막 정의감이 불타더라도 이렇게 부당한 일을 겪거나 목격하게 되어도 신고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당장 생계도 신경 써야 되고 그쵸. 만약에 신고하면은 병원이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네. 이제 그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생계도 신경 안 쓸 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나는 내가 생각한 정의에 불타서 이렇게 옳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본인에게 돌아오는 화살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조리한 행태에 대해서 좀 개선이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